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으로 불리우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투기 과열을 막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똘똘한 한 채 열풍만 키운 채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만 키웠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시장에선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진단에서는 파리 대책 이후 1년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화했는지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요. 네, 저도 문재인 정부 1주년 됐을 때 평가를 이 자리에서 제가 아마 50%, 즉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당히 많은 노력도 했고, 뭐 파리 대책 이후에도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을 뭐 표현하자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고래라는 것은 정부와 그다음에 다주택자나 투기자 뭐 이런 쪽이고요. 새우 등 터지는 쪽은 결국은 이제 실수요자 내지는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많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약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규제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주택 분양 당첨 확률이라든지 혹은 당첨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부담만 증가했던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말과 표현들을 7개 꼽아봤습니다. 자, 뭐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도 있고요. 똘똘한 한 채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죠. 그다음에 거래 절벽도 참 많이 들었던 용어가 됐습니다. 증여 뭐 사상 최대가 됐고요. 재건축 사중족세 기억나네요. 헤드라인으로 많이 썼었죠. 또 역전세 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참여정부의 이탄이다. 노무현 정부 때와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정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야전사령관 김현미 투기와의 전면전 1년이다. 이게 그러니까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특히 파리 대책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요지는 본인이 살 집 빼고는 다 팔아라.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표현 자체가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고요. 말 그대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 6.19 대책부터 시작이 됐지만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에 주는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어떤 내용들을 거의 다 망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정부의 정책 의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표현된 부분들이고요. 그 이후에도 정책의 이런 부분에 대한 실행 의지도 상당히 확인할 수 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은요. 그 이후에 이러한 정책 추진하는 주체, 예를 들어 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부의 중요 보직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사회 여러 가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러한 정부, 즉 김현미 장관의 이런 선언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 되는 측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뭐 사실 사례라고 든다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현미 장관, 조국 수석 정도가 주택을 마지못해 파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외에 정말 주목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였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있어서의 주택 처분을 통해서 다주택자에서 말 그대로 단독 1주택자로의 전환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된 바는 그 이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의지는 강력했으나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감은 퇴색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정부의 의지만큼은 충분히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의도대로 정말 파리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집값이 잡혔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생각했던 것은 시장 안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가격 안정, 가격을 낮추는 부분에 집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을 파리 대책 발표 이후에 1년을 비교해 본다면 그 파리 대책 발표 이전의 1년과 비교할 때 결국은 서울의 경우에는 약
한 6%대의 상승을 보여줬던 측면들이 있고요. 수도권은 한 4%대, 그리고 실제로 강남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7%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이나 이런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14%에서 15%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격 부분에 있어서 파리 대책의 강력한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던 그런 부분, 이전보다 더 상승했던 측면들이 결과치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도 많은 어떤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독 지금 청약 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될 정도로 네. 상당히 그 청약 시장은 뜨거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작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네. 가격 안정의 성취는 절반에 좋게 평가할 때 저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주제요 가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연결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똘똘한 한치 열풍. 강남 잡으려다 지방만 유탄 맞았다. 네. 이 양극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죠. 똘똘한 한치라는 말도 많이 썼던 네, 것 네. 같고요. 양극화도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 이유를 보면 이게 똘똘한 한치인데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되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부담을 예상을 하고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똘똘한 한치, 가장 유력한, 제가 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신상 명품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상 명품 기억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명품은 우리가 주요 서울 같은 경우에 특정 지역에 인기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을 주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신상은 지금 최근에 있어서도 청약시장 등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쪽에 모든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서울의 여러 가지 수요나 공급 등을 감안할 때 예전의 평균들을 이야기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 똘똘한 한치의 열풍으로 인해서 지방의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서울 지역의 안전자산이라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인식을 갖고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 똘똘한 한치로 인해서 양극화가 서울로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욱더 이전보다 심화되는,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거래 질서를 저는 왜곡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정부에게 후한 점수나 후한 평가를 주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꼽은 세 번째 주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래 절벽 시대, 적정 가격 아무도 몰라요. 네. 사실 최근에 주택 시장 흐름을 진단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하지 못한 흐름이다 이런 네. 지적을 많이 했단 말이죠. 이게 거래 절벽 현상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거래 절벽은 아무래도 이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4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이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그 전에 주로 이제 처리가 많이 되고 거래가 되고 그 이후에 4월 달 이후로부터는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거래 절벽을 조금 벗어나서 어떤 월 단위로 해서 한 5천 건 이상의 거래가 되는 부분으로서 거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비교를 해보자면요. 3월 이전에 2월 달인가요? 그때가 가장 많을 때가 15,000건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년 전, 즉 파리 대책이 발표되기 전 7월 달에 1년 전 그 거래 건수가 15,000건을 상회했던 그런 부분과 비교하자면 최근에 거래 자체에는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거래 절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현재에 있어서도 일부 회복세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거래 절벽 혹은 거래의 여러 가지 실종 상태를 벗어났다고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거래 절벽이 되면 기본적으로 거래가 사라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네. 지금의 경우에는 보통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버티기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수단 등을 통해서 보유하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한 가운데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지만 가격 하락은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게 특이한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가 4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굉장히 좀 유의미한 신호가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그 일부 아직은 충분한 어떤 거래 회복세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예. 이전에 그 전달에 대비해서 한 14% 5%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거래 심리가 다소 조금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또 관망세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거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에서 다소 회복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일부 보인다는 것은 그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일견 또 다른 양극화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네 번째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여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뭐 증여 많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책 후에 나오는 어떤 트렌드의 변화.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주택의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부의 김현미 장관의 공언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부의 정책을 두려워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상당히 보유 쪽으로 전환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고요. 네. 보유에 있어서는 다주택자로서 좀 세금 부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증여 등을 통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에 매물로 내놓기보다는 자녀에게 혹은 부부 간에 이런 증여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를 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보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지금 신문에도 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서울의 뭐 DH자이 쪽 네. 단지가 그렇죠. 유명한 단지. 그 단지의 경우에는 이번에 분양이 끝났습니다만 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의 거의 43%가 넘는 쪽에 있어서 부부간에 그 공동 명의로 하는 증여를 선택한 그런 사례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증여가 지금은 세금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피해가는 하나의 중요 수단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에게까지 물려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횡행한다는 점은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하나의 기이한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 확인해 보도록 네. 하죠. 자, 바로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재건축이 저런 얘기를 했군요. 나 잡아봐라. 정부에서 1900년대. 뭐 지금 재건축과 관련해서 사중 족쇄를 채웠다라고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뭐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렇죠. 또 재건축 연한 확대, 여기에다가 안전진단 기준까지 강화했고, 그런데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 안전진단 강화는 됐는데 연한은 아직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네. 부분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가 네네. 아마 정부가 또 나름대로 하나의 또 수단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되지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인데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문턱을 낮추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 사중 족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재건축은 이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예 안전진단, 즉 재건축의 거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를 못하게 막다 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두 달 전인가요. 지금 여의도의 모 단지가 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후에 처음 부분에 대한 그 안전진단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충분히 통과됐을 그런 단지인데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지금 서울의 지역의 경우에는 완전히 올스톱된 경우와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성공적인 어떤 재건축의 어떤 여러 가지 과열을 막은 부분처럼 외관상 보이긴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서울에 있어서 도심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심 주거 환경 개선 사업까지 포함한 어떤 정비 사업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공급 부족에 여러 가지 우려를 단초를 네. 제공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장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이 지금 재건축의 사중 족쇄가 과연 성공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은 것으로 평가하기도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세 시장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네, 전세금 못 내죠. 분쟁이 급증했고 역전세난 우려까지. 네, 송파의 역전세는 점차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역전세난의 근본적인 부분은 결국은 입주 물량의 과다로 인해서 사실 네. 생겨난 촉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입주 물량은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을 거쳐 지금 서울에까지 일부 지역까지 상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입주 물량의 이 부분에 대한 추세는 지금 내년도의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남 지역의 송파에 있어서 헬리오시티가 엄청난, 즉 만 가구에 가까운 물량을 지금
올해 우리가 12월 달에 입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입주 물량 출래로 인해서 사실 전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역전선에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 이미 상당 부분이 전세 시장에 막 물량으로 많이 나온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연말이 될수록 더 심화될 것 같고요. 역전세라는 경우에서는 결국은 전세 가격이 폭락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 자체를 돌려주지 못한 상태로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의 그 상황들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보증보험의 급증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전세를 과거에 우리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다시 전세 시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서울 시장에 있어서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현재 시장 상태를 매매 쪽으로 진입하지 못한 가운데 또 전세로 있는 분들도 많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역전세난 우려는 서울시장 내에 있어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요. 바로 참여정부와 닮은 꼴. 사실 정부가 이딴 규제책들을 내놓을 때마다 이게 참여정부 시즌2가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지세요? 참여정부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결국은 내용들도 비슷한 데다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고 더 강해졌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여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발표되고 1년이 정도 지나면서 가격이 급상승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그 부분과 똑같지는 않지만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부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참여정부 시절에 그런 걸 따라가는 그런 측면보다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부도 지금 김현미 장관은 추가 대책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시장에 다시 굉장히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야구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야구 경기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강한 직구만 자꾸 고집하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보는 수가 있는데요. 가끔은 시장 상황에서 그런 타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변화구를 섞는 것도 경기 부분의 흐름을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는데 좋은 측면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대책을 강도만 계속 강해 가다 보면 이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또 적응을 해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좀 생각할 시즌이 아닌가. 그래서 참여정부의 시즌2라는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라도 뭔가 차별화되면서 시장 변화에 좀 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의 정책 당국자들의 현명한 해안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직구가 아니라 타이밍을 빼앗는 슬라이더와 커브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주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